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정봉주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네요. 자,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김용민 TV, 지금은 족바가 시대에 나온 최강욱 전 의원의 농담을 다큐로 받은 것입니다. 예, 게다가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어요. 야, 조선일보 놀고 있네 이것들. 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러 신문 방송이 또 조선일보 기사를 베낍니다. 여러분, 사실 인터넷 속보가 그야말로 경쟁이 붙었잖아요. 인터넷 속보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포털에 기반한 미디어들은 웬만한 휘발성 있는 이슈 아니고서는 남의 기사, 특히 단독 기사를 베껴 쓰지 않습니다. 아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이 단독한 거를 글 그대로 베껴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포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뷰징 아니야, 어뷰징. 대충 우라카이 해가지고 내놓는 기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정봉주 디스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예능을 다큐로 받아가지고 정봉주 공격한 기사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소금빵님, 최강욱도 입이 너무 가벼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조선일보 이것들이 그 보도를 통해서 공작하고 있는데 걔네들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합니까? 아니, 문맹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인 문해력이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최강욱이 입이 싸다, 생각 없이 말한다, 이것도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니, 누구나 한 사람 한번 조져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다 그냥 문제 삼아 보세요.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마치 그 강진구가 첼리스트 말을 집요하게 사적 대화마저도 첼리스트를 매도할 용도로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최강욱 의원한테 아쉬운 면이 있더라도 일부러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번 그 총선 국면에 여론 공작을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총선 국면에서 여론 공작을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동원됐습니다. 누가 그런 공작을 하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새끼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새끼들이에요. 사실 이제 씹새끼라고 하려다가 목사니까 좀 순화해서 개새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새끼들입니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다 폭로하겠습니다. 차은우 대신에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고 해서 공천받았다 라며 안휘영 후보를 조리돌림한 거 있죠. 그리고 이동형이 일개 유튜버인 주제에 거의 민주당 공천을 쥐락펴락했다. 이거 다 한 놈이 만든 겁니다. 그 출처는 용용 죽겠지? 안 말합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서 엄청난 인력과 비용, 이게 투여됐습니다. 네, 용해인이 왜 나오니까 용해인. 용해인 오늘 만났어요. 그동안 용해인 또 얼마나 제가 디스했습니까? 표정이 얼었더라고. 뚱뚱한 사람이, 키도 큰 사람이 막 그냥 비난을 하니까 좀 떨떠름한 표정이 느껴집니다. 자, 정봉주 조리돌림도 그쪽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거의 세트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당 정치인 공격에 있어서 지금 거의 기획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실행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 기자들한테 받은 글 이러면서 계속 뿌리고 있어요. 걔네들이. 기사는 자기들이 다 쓰고 연락에 이동형 TV, 김용민 TV 열심히 모니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격할 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죠. 야, 이것도 모니터하고 있지? 이것들아, 다 알고 있어. 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작업 벌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모를 것 같지? 아이고, 정말. 야, 어머니가 너희를 낳으셨을 때 미역국 드셨니? 야, 그 미역국이 아깝다 진짜. 자, 오늘 저희에게 제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보수신문. 그 모 보수신문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보수신문입니다. 네, 그 보수신문에서 3명으로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정봉주의 과거 발언, 과거 행동을 털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내일 다른 보도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가짜 미투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결국 그 1심, 2심, 3심 다 정봉주의 손을 들어줬고, 그러니까 가짜 미투였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우리나라에 신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신문,
그중에 한 신문. 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보수신문이 그 과거 정봉주의 그 스태프였던 사람, 지금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가짜 밑으로 드러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딜을 치려고 한다.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뭘 해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봉주의 스태프였고 지금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네. 이 보수신문이 접근해서 딜을 시도하고 있다.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어떤 신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보수신문과 결탁을 해서 이 정봉주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정봉주만이 아니지요. 아마 민주당과 엮어서 공격할 거리가 없는지 그것도 아마 찾을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은 사실 생소한 상황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언론의 먹잇감이 돼버린 현실인데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어제 국민의힘은 막말 파문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소상히 제가 12년 동안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쌩 까는 겁니다. 쌩 까는 거예요. 반응하는 순간 이거는 이슈가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해요. 오늘 그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정봉주의 과거 발언을 두고 윤리감찰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오보입니다. 오보예요. 김민석 의원이 당 상황실장 아니겠습니까? 오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보라고 단언했어요. 그러면 오보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보입니다. 윤리감찰원에서 지금 정봉주 과거 발언을 놓고 이게 옳은지 틀린지 따져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요. 오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박용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너 정봉주가 강북 의뢰 온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정봉주가 공천되면 2012년 서울 노원갑 김용민 후보 꼴난다고 했었죠? 근데 그 말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금태섭도 똑같이 했습니다. 혹시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수구신문들하고 보수신문들하고 내통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정봉주가 털리는 날 박용진 의원 당신 재심 신청했어요. 아니 기사 쓰기 좋잖아. 정봉주는 이런저런 과거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너는 재심 신청하고. 그러니까 보수신문 보고 소수건을 흔드는 거지. 소수건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소수건을 막 흔드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를 도와줄 타이밍입니다. 라면서 보수신문한테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야? 박용진 의원님, 너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날아가면은 이제 누가 여러분의 뜻을 민주당 안에서 대변해 줄까요? 당신들 말이야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 내가 대신 해줬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더 이상 아니면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사 배송할 수 있도록 도와봐 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님, 너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겠지 설마. 그래도 당 대표 선거도 나가고 당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 경선에도 나갔던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설마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라고 믿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너 정말 그렇게 안 했지요? 예, 그렇잖아요. 보수신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박용진 의원이 다 해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선 때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됐어요. 그런데 안 뛰어 국회의원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른 건 몰라도 증거가 남는 확실하게 정량평가가 가능한 정성평가는 가능하지 않고 정량평가가 가능한 국회의원 당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에다가 이재명 후보 홍보하는지 안 하는지 세보겠다고. 그것도 전 기간이 아니라 특정 기간, 중요한 시기 있잖아요. 그 특정 기간. 제가 그래서 한 120만 원 들여가지고 했어요. 조사를 했어. 내 돈 들여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잖아요. JTBC는 나를 순정남, 순위를 정하는 남자 순정남. 야, 내가 왜 순위를 정하니? 내가 언제 순위를 정했어? 아니,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는지 홍보한 내용도 보지 않고
홍보한 횟수를 본다는 거 아니야, 특정 기간 동안에. 근데 내가 순위를 어떻게 정해? 결과만 갖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집계한 정도인데 그것도 다 공개한 것도 아니에요. 상위 순번만 공개를 했어. 그랬더니 나를 뭐 순정남이니 이랬단 말이죠. 근데 당내에서 박용진이가 나를 씹었습니다. 그때 내가 확실하게 느꼈지. 얘는 저기 보수 언론이 보낸 뭐 스파이라는 말은 너무 과도하고 보수 언론의 대변인으로 왔구나. 민주당 안에서 불필요한 역할을 하러 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박용진을 정말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에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원도 아닌데 이게 나부랭이에 불과한데. 근데 박용진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들어와서 민주당 망하기를 바라는 보수 언론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박용진 씨, 네가 그러고도 민주당 정치인입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야. 민주노동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뭐 민주당이 수구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할 것 같으면은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강력하게 개혁 이슈를 선도해야지. 유치원법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박용진 얼마나 응원했어. 내가 하던 KBS 라디오도 나오게 했잖아.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아주 좋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보수 세력에게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돼가지고 그들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자빠졌어요. 박용진 씨 그런 정치를 하니까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야. 이번에 정봉주 흔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게? 그럼 다시 경선해야겠지. 경선에서 강아지가 나가도 당신이 이길 거야. 정봉주가 자빠져가지고 다른 경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 강아지가 나가도 된다고. 인간아, 어떻게 보수신문을 대변하냐 네가. 그래놓고 무슨 민주당 정치를 하려고 해. 자, 사실 민주당의 문화도 문제입니다. 논란의 주인공, 발언 당사자는 당연히 침묵하지요. 침묵합니다. 조신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근데 사태를 키우는 건 말이죠.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친문이 장악했던 그동안의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막말 혹은 뭐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개혁 성향이야. 그래서 보수 언론이 싫어해. 막 짓밟잖아요. 그러면 당 고위 관계자 발로 당이 고심에 빠졌다. 후보가 자진 사퇴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당 후보가 곤란에 빠졌는데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언론 보도에 힘을 실어줘요. 이것들이 동지 맞습니까? 그게 문화였어요, 문화. 민주당의 문화였다고요, 여러분. 과거 친문이 장악했던 시기에 민주당은 논란의 주인공이 된 그런 후보를 지켜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날리고 자기 계파 사람을 앉히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계파의 이익을 관철하면서 아울러 언론과도 관계가 좋아지잖아. 그 언론 기자는 얼마나 고맙겠어. 자기가 이제 아젠다 세팅한 것을 이렇게 민주당에서 뒷받침해 주니까. 늘 그래서 하여간 언론한테 당해왔던 민주당입니다. 그 문화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도 없는 언론이 뭔 쟁점을 만들면은 그 언론 장단에 맞춰서 다 같이 그냥 춤을 췄지요. 김남국 코인 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인데 이걸 문제 삼아서 8명의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코너에 몰린 김남국을 또 한 번 다구리를 쳤습니다. 이것들은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8명 이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향후 10년 동안 어디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 바로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도의도 없고 센스도 없는 이런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자, 그런데 말이죠. 친문 핵심이 대거 낙천되면서 민주당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은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 건과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사과했고 삭제했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와, 옛날 같으면 그냥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친문이 그 당권을 장악했을 때에는 아마 오늘 공천 취소가 됐을 거예요. 오늘 공천 취소가 됐을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친문들과 싸우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친문들과 잘 싸우고 있는 거죠? 늘 그런 식으로 저희 싸고 빠진 언론, 민주당 망하기를 바라는 그 언론 장단에 춤을 춰온 이 친문 세력들에게 더 이상 당을 맡겼다가는 영구히 야당하는 겁니다. 친문은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들은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국면 때는 동지 그 이상이었지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기득권에 포박이 돼서 선거 때만 막 열을 올리면서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지요. 국민의힘을 악마화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뭐 정말 개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광을 팔았어요. 근데 뭐예요? 180석 몰아줬는데 없잖아 성과가. 그러니까 이번에 당원들이 비상한 각오로 싹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친명이 뭐 많이 공천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얻고도 이거 성적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친명도 갈아야지. 우리 여러분, 제가 친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친문이 못하니까 심판하자는 거예요. 못하면 쫓아내야지.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지금이 그럴 때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작이 들어갔을 때 그냥 당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천착해서 말이야. 당의 동지들을 그냥 난자당에서 실려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정말 비정한 정치, 친문 청산과 함께 이제는 끝장낼 필요가 있습니다.